속으로.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던 신화 이야기. 다양한 신들의 삶을 보여주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책 또는 만화로 접했던 몇몇 신화들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실 텐데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신화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 신화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 무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의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스토리텔러 수나입니다. 오늘 신화 속으로에서는 무속 신화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이야기는 무녀 김쌍돌이가 구현한 창세 신화, 창세가입니다. 옛날 하늘과 땅이 들러붙어 있었다가 어느 순간 하늘이 점점 가마솥 뚜껑처럼 볼록하게 도드라진 컷에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이는 비로소 하늘과 땅 사이에 틈이 생긴 것으로 내 귀퉁이 부분이 점점 더 볼록해지며 큰 틈새로 벌어집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고늘 혹은 명도가 이러한 천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속의 우주관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륵신이 나타나 구리기둥을 내 귀퉁이마다 받쳐 세웠고 덕분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근 형상을, 땅은 네모난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기도 하죠. 또 미륵은 이 시절 둘씩 있던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내 북두칠성과 남두칠성 그리고 여러 별을 마련키도 했는데요. 다른 신화들과 달리 해와 달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별을 만든 것이 창세가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륵은 물과 불의 근본을 알아내기 위하여 쥐의 말을 듣고 금덩산으로 들어가 차돌과 시우새를 톡톡 쳐서 불을 만들어냈는데요. 또 소화산에 들어가서는 샘을 찾아 물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쟁반, 은쟁반을 양손에 들고 하늘에 축수하여 하늘로부터 금벌레, 은벌레를 5마리씩 받는데요. 신이한 성격을 덧입은 벌레들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변해 5쌍의 부부가 생겨나며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던 미륵에게 또 다른 거인신, 석가가 나타나 이를 내놓으라며 탐을 내는데요. 둘은 결국 인세차지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된 미륵의 승리로 석가는 잠을 자며 무릎에 꽃을 피우는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미륵이 잠든 사이에 그의 꽃을 가져다 자기 무릎에 꽂으려는 계략이었고 결국 석가는 부당한 승리를 차지합니다. 미륵은 할 수 없이 석가에게 인간 세상을 내어주고 사라지는데요. 이러한 석가의 부당한 승리는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 등 인간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생겨난 말미가 되죠. 신이 부정한 까닭에 인간 세상에 죄악이 생겼다는 인식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땅의 어머니, 지모신 자청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청비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하늘 옥황으로 공부하러 가던 문도령이 마실 물을 청하자 그에게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문도령이 버들잎을 보고 화를 내자 자청비는 지혜를 발휘해 순간을 넘기고 남장하여 문도령과 함께 하늘 옥황의 동문수화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자청비는 때로는 남성들에게 여성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받게 되지만 놀라운 지혜와 기지로서 늘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더욱이 당시 남아선호 사회에서 딸이지만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집문서, 반문서, 종문서를 얻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도령과의 사랑도 싹틔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도령이 수학을 위해 떠나 있을 때 자청비가 기다림에 지쳐 직접 그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역경이 시작됩니다. 함께 나섰던 집안의 종,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겁탈하려 하고 자청비는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후에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갈 데가 없어진 자청비는 천신만고 끝에 중의 행색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어렵게 문도령을 다시 만나는데요. 둘은 결국 부부의 연을 맺고 자청비는 시아버지 문선왕에게 칼선다리 걷기 등의 시험을 거쳐 혼인 승낙까지 받아냅니다. 그는 혼인 후에도 생리현상법을 마련하여 생산력을 인정받고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농사지을 땅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의 행적에서 무속을 신봉하는 여성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드러남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후 자청비에게는 본인을 시기하던 일천선비가 남편 문도령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는 그들의 모략을 지혜로 물리치고 서천 꽃밭으로 가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따 죽은 문도령을 살려냅니다. 그렇지만 이후로도 그는 문도령과 관련된 계속된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역경이 끝나고야 겨우 세경 땅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서야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에 봉해지는데요. 농사를 위한 천신과 징후신, 그리고 목축신이 좌정이 된 것이죠. 자청비의 긴 일생이 신화가 되어 농경의 풍요를 비는 제차에서 구성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신화 속으로 어떠셨나요? 오늘의 두 이야기는 모두 무속 신화였는데요. 하나는 천지의 분리 과정에서, 두 번째는 농경신의 행적에서 각각 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신화 속으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찾아올게요. 안녕. 신화 속으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수진, 기술 김영석, 진행의 강순아였습니다.